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에게는 총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은 그중 5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그런데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가 지난주 특검에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최태민 씨 사망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란 그런 요구를 하러 간 거죠. 최재석 씨는 최순실 자매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최재석 씨 만나보죠.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최태민 씨의 자식이 총 몇 명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들 셋에 딸 넷입니다. 나머지는 그때 호적에 이렇게 저렇게 올려준 사람들이고요. 예. 그 최순실 씨하고는 한 집에 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어려서는 같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네, 결혼할 때까지.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바로 했거든요, 제가요. 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세요, 두 분이? 2살 차이 나요. 순둥이하고도 2살. 제가 중간이에요. 그럼 네. 꽤 가깝게 지내셨겠어요, 어렸을 적에. 그럼요. 그러면 제가 호위무사였죠, 그 사람. 호위무사 역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이제 어머니는 임선희 씨, 최순실 씨의 친모. 예. 그쪽으로 제가 호적이 이제 올라갔죠. 그렇게 된 거죠. 예.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애가 좀 영특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요? 아니, 공부를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건 전혀 아닌데. 우리 집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내놓고는. 그럼 공부 쪽은 아닌데 영특하다는 건 어느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는 겁니까? 잔머리라든가 이런 거. 잔머리. 지어내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상상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임기응변이 능했군요, 그러니까. 능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랬던 이복 동생이 지금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이 됐다는 사실 보면서는 어떠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오빠하고 동생 사이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괴물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아하. 그때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재산이 이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서 예.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죠. 그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예. 갑자기 궁금한데 아버지 최태민 씨가 김기춘 실장을 알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한 84년도인가 그때 제가 본 적이 있죠. 아버지 사무실에서. 아버지 사무실에서 김기춘 실장을. 예. 최순실 씨는 몰랐을까요? 서로 몰랐을까요? 최순실, 김기춘은? 나도 아는데 어떻게 몰라요, 지가? 근데 나는 거기에 관여한 사람도 아닌데 거기 그 봉사단에 예. 근화 봉사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거기서 나는 사무실에 됐으니까 그분이 난 못 봤다, 난 넌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그 최태민 씨의 구국봉사단 단원이었다는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단장들 그분들이 확인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확인해 줬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 아닌가요? 확실한 거군요. 우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는 일단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건 모르는 사이가 있을 수가. 지금 자기는 학생회장이었고 그분은 단장인데 모르고 있네요. 근데 우수석은 청문회에서 우리 장모하고 최순실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딱 잡아댔거든요. 서로 몰라야 서로 주고받고 도와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그렇군요. 예. 여하튼 장남 최재석 씨는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오셨지요. 네. 예. 근데 지난주 10일에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가셨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예. 아버지 사망을 재조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타살 당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확신이라고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되죠. 그 아들 입장에서는 확신인 거죠. 아버님이 나하고 사우나를 한번 갔었는데 아버님이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재산을 좀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만두고 그분한테 재산 돌려줘야 되겠다. 네, 근데 재단 같은 걸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내가 중국에 90년대에 들어갔거든요. 예. 1990년도. 그러다 거기 이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나와서 아버지한테 내 사업 자금 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근거를 열어 보이시면서 이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널 줄 수는 없다. 지금은. 이거 다 끝나고 나거나 이럴 때 한다.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좀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면 이제 VIP를 만들기 위해서.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 금고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90년대? 나중에 예. 그 아버지가 누런 봉투 2개를 주셨어요. 예. 근데 부동산 뭐 등기부등본 이런 건데 이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동산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건물들을 다 가격대로 쭉 조사했어요. 예. 그런데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은 그럼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한 뭐 2,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한 3,000억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돈으로 2,000억에서 3,000억. 예. 90년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VIP를 만들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갖다 VIP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나는 그 분의 성함을 입에 담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이라고 하죠, 뭐. 그러시죠, 예. 예, 그분 하는 데에 이게 한 1조가량 선거장,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한 1조가량 든대요. 1조를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예, 1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중이니까. 예. 이거 너한테는 뭐 지금 이거 뭐 내 돈 내가 뭐 쓰려고 모은 돈도 아니니까 너한테 이렇게 막 재산 형식으로 나눠줄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아이고 순실이 뭐 다 이렇게 건물 해놨잖아요. 그거는 차명계좌 차원으로 해놓은 거다. 아, 순실이 이름으로 된 거, 순득이 이름으로 된 건 그건 차명계좌 차원으로 해놓은 거다. 건물은.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임시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띄워보시면 아시지만. 임시가 뭡니까? 그 임선이. 엄마, 최순실 씨 엄마. 엄마의 친척들. 이런 쪽으로 그 친척의 또 친척들 막 이렇게 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신 목록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최태민 씨는 그렇게 박근혜 씨를 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아버지 말씀은 전두환 씨한테 그 군부한테 예. 전두환 씨한테 개인한테는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관 그 사람들은 수모를 좀 당했나 봐요. 삼천교육 때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근데 삼척교육대 가서 그 다른 사람들 범죄자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감금당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수모를 상당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라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분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93년도에 93년도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문민정부 실명제 뭐 이런 거. 그렇죠. 금융실명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세무조사를 또 한번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하. 조사를 받아서 근영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나가지고 이제 뭐 실명제도 되고 돈을 불리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줘야겠다 그분한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말을 아들한테 했는데 그 직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년 정도 됐죠. 10월달이니까 5월달 들어가서 1년은 안 됐네요. 그래 이제 그 아버님이 뭐 무슨 생각이 그러셨는지 난 지금 모르겠는데 싸우는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부르더니 이거 가지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날 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게 어떤 거? 네. 부동산 서류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줬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데다 갖다 보관해놓고 나는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요. 예.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어떤 때는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4월 초중 정도부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4번, 5번 해도 안 되고 한 달에.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때는 매일 했어요. 2번, 3번도 하고 막. 그러다 안 됐다 싶어서 이제 임선이 전화를 했죠. 집으로. 그랬더니 뭐 어디 가셨다, 뭐 출타하셨다, 뭐 하여튼 저건 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봉사단 단장들, 저하고 친하던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떤 단장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안 보이신다고. 그게 언제쯤? 안 보이신다고. 몇 달째 안 보이신대요. 몇 달째 안 보이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모한테 전화를 했죠. 마지막으로. 임선희 씨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심한 요소리를 했어요. 똑바로 말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돌아가셨다 그제서야. 네.
그럼 언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그런 얘기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끊었어요. 예. 뭐 하루를 노래지고 막 이게 뭐 뿅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탐문수사 형식으로 좀 혹시라도 살아계신가 싶어서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박정희 지금 근해 대통령 집에도 갔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네, 가가지고 22일 가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분을. 박근혜 대통령을. 근데 경비실에 그 경비가 있더라고요. 경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찾고 있다고. 우리도 찾고 있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 집에 경비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갔죠. 음흠. 그래서 가자마자 아무도 어디 계시냐니까 용인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용인의 산소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뭐 내일 가자 뭐 좀 그런데 쓸데없이 하지만 가자고 택시를 타고 거기서 용인에 가서 갔더니 아버지가 산소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실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형 작은 집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순실이 순천이 순득이를 만났어요. 제가 그 역삼동 커피숍에서. 예. 그 나는 이거 너희들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이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그리고 이제 뭐 제사가 그러고 뭐 막 달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자관 거기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병원도 갔다 왔거든요. 그 담당 의사를 만나고 왔어요. 담당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아버지의 담당.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수치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집에 갔잖아요. 예. 그 집에 첫 번에 딱 갔을 때 순득이하고 장석칠이가 왔더라고요. 장석칠이 누굽니까? 그 순득이 남편이요. 예. 그놈이 오더니 나한테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자기 우리 아버지를 뭐 간호를 했단 운동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나 이미 병원 갔다 와서 아는데. 예. 일주일 정도밖에 입원한 거 하나씩 안 하시다는 건 아는데. 얘가 막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어허. 그러니까 나는 이건 그때 이제 딱 오잖아요. 그게.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니가 다를까 밤에. 예. 한 30명 정도 되는 그 깡패들이죠. 그 조직폭력배 같은 것들이 이 사시미 칼이라는 거 알죠? 사시미 칼, 영화에서나 보던 그 사시미 칼 들고 왔어요? 네, 그런 걸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우당탕 난리가 나고 112 신고하고 뭐 예. 아랫집에서 창문 열고 막 이렇게 집이 그때 주택가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의서를 썼어요. 그날 저녁에 정윤회하고 순실이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윤회가 그러더래요. 죽을래 살래. 니네 하루 이틀은 하는데 그거 하냐. 그리고 순실이를 또 만났어요 내가. 만났더니 김 실장 지금 말하면 그 김 실장 있잖아요. 김기춘 실장. 내가 이 주먹으로 안 되면 권력으로 해서 널 보내버리겠다. 정신병원 같은데 넣어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순실이 지금 최재석 오빠한테 네. 여기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사인 안 하면 김기춘 실장 시켜가지고 내가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 당신을. 죽을래 살래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김기춘 실장은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얼굴도 모른다는데 이미 지금 한참 전 90년대부터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사무실에서 봤고 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 양반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양반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양반이 김기춘이라는 건 몰라고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걔가 김기춘이라 그러더라고요. 최순실 씨 입에서 김기춘 실장 이름이 그 당시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90년대에도. 도대체 그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합의서는 무슨 합의서입니까? 우리들 없이 장례 치는 거에 대해서 발설하면 죽인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아버지 재산이 나오면 너는 너희들은 노타치다. 그 대신에 이만큼 너희들 줄게. 그래갖고 그 3명이잖아요. 우리가 누나 우리 아들 둘에 딸 하나. 임선희 씨 자식이 아닌 사람이 셋인 거죠. 네, 3명이에요. 3명. 예. 3명. 그 사람들한테 이제 1억 5천씩 주기로 이렇게 하고 지네 마음대로 써가지고 왔더라고. 1억 5천씩 준다고. 여기다 사인해라. 도장 다 찍었어요. 안 찍으면 죽는데 뭐 안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끔값도 안 되는 그 사탕값 받고 그냥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뭔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뒤에 뭐 어마어마한 백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느껴졌죠.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원래 아버지의 권력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잔잔한 사고 많이 치고 큰 사고도 쳤는데 아버지가 아무 탈 없이 다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 권력이 고스란히 최순실한테 갔을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깡패를 보내고 경찰이 한 명도 안 오는 거 보면 그건 난리가 나고 우장창하고 우리가 112 신고 다 하고 막 난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했는데 예. 깜짝안도 안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그게 말씀드린 그 의혹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된 거는 이번에 이제 탐문 수사를 계속 쭉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어느 호텔의 사장이 그 장례식에 갔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장사 치는 사람은 동네 깡패들이 와서 했고, 그러니까 정식적인 장례 절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매장한 거죠. 그렇군요.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냥 이렇게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 사장 한 말씀은 5월 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월 18일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짜도 다르다. 네, 내가 말한 날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네, 나하고 연락 안 된 그 날짜하고. 그때쯤에 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건 완전히 이제 확실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순실이가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교도소 그 진술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죽였거나 아니면 죽음을 방관했거나, 나는 자관 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예. 얼마나 이 최태민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건지 알겠고 그래서 특검의 재수사를 지금 요청하게 되셨다는 그 상황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 선생님. 예. 지금 최순실 자매의 재산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그 신문에 10조 정도 될 거라고는 아는데요. 예,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10조는 내가 믿고 있어요. 걔네들이 탁월한 재테크 능력이 있거든요. 재테크 능력.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물려준 그 3천억 가지고선 불려서 10조까지 만들었을 거다. 믿는다. 네,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다. 나는 그 생각하죠. 그 이상도. 걔네들이 사채업을 했거든요. 최순득 같은 경우는. 최순득 씨와 그 남편이 사채업을 강남에서. 네, 아주 유명해요. 거기다 권력까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님은 그 짧은 시간에 한 2, 3천억, 3, 4천억을 모았는데. 예. 걔네들 그렇게 못 모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진 최 씨 자매가 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같은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아버지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아버지 수첩이 있었어요. 무슨 수첩? 재단 만드는 방법,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게 다 그 수첩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법망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름대로 아버님이 그걸 꿰차고 계셨어요. 노하우가 적힌 수첩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누런 비닐로 된 수첩인데, 그거는 진짜, 우리 집안 식구만 봤지, 다른 사람 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그 누런 수첩? 그거는 순실이가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순실이가. 최재석 씨는 직접 보셨어요? 그 누런 수첩을? 봤죠. 거기에 아버님이 그분을 이제 신격화 해야 되고 이런 거 내용. 그다음에 재단하고 그러는 거. 돈이 거기 채권을 30몇 프로에 사서 매년 5년 10년 지나면 그게 108%인가 105%인가로 늘어나 있고. 그런 내용이 쭉 적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런 재산 관리의 비법이 담긴 누런 수첩. 그게 고스란히 최순실에게 갔을 것이고. 걔는 그것 가지고 임선희하고 같이 그걸 보면서 정리를 했겠죠. 거기에 해외 계좌로 돈 관리하고 이런 것도 적혀 있었습니까? 정기 있었죠. 재단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업.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하고 해서. 예. 대기업은 돈 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해외 나가면 기껏 갖고 가봐야 10,000불이에요. 예. 그 당시는 아마 5,000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10,000불이라도 100번 갔다 와야 100만 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1,000만 불도 보내고 2,000만 불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해외로 빼돌려서 비자금 관리해야 된다는 노하우가 적힌 누런 수첩. 그것이 최순실 손에 갔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런 수첩 그거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해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니까 지금 아무 얘기가 없고. 그 안에 들었지 않을까 봐요. 걔네들은 다 안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우리 아버지 때도 안가가 있었거든요. 안가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들끼리는 지금 서로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서로 음으로 양으로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 돈 필요하잖아요. 예. 채권 같은 거 많이 갖고서 입찰 같은 거 들어갈 때 몇백억씩 갖다 내려면 채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늘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는 거기 보면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아주. 깨알같이 누런 수첩 안에. 네. 그래요. 끝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검에다가 좀 당부하고 싶은 점, 이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런 거 뭐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지금 의문사가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의문사의 단초가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구는 못 죽이겠어요. 보통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타살권에 대해서 좀 밝혀주셔야 되고. 애들 재산 전부 환수당해서 국가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면 제가 좀
여태까지는 지금 뭐 그냥 이게 숨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단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 손가락질 당하고 살고 있는데 예. 좀 이렇게 그 선글라스도 좀 벗고 계속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죠? 네. 그럼 지금 막 미행도 막 해요. 아니, 누가 미행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들을 이번에 차단시키지 않으면 예. 또 마찬가지 저는 딱 개돼지로 사는 거죠, 뭐. 신변의 위협을 지금 느끼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디가 있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여기 딱 와보시면 우리 뭐 인터뷰도 했지만 여기 집 요 주변에 카메라가 13대가 설치돼 있어요. 2중 3중 돼 있어요. 어떤 걸 끊고 들어와도 나 죽으면 기록에 남게. 예, 이렇게 비밀로 돼서 용산시장 가갖고 예. 007 첩보하듯이 이렇게 뭐 3자적으로 네트워크를 쳐놨어요.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행을 느낀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행 당했다니까요. 여기가 길이 반듯반듯한 길이 별로 없어요. 예. 꾸불꾸불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꾸불꾸불 이상하다 해서 꾸불꾸불 했는데 그걸 다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 골프장 앞에 급회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길 확 뉴턴을 했는데 거기도 확 뉴턴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 틀림없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래서 겁이 엄청나고 그냥 그날 집에 못 들어오고 여관에 잤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세월 당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짜 뭐 누구보다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뿌리까지 뽑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증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태민 씨의 아들입니다. 최재석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하고 최순실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딱 잡아댔거든요. 서로 몰라야 서로 주고받고 도와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이라도. 그렇군요. 예. 여하튼 장남 최재석 씨는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오셨죠. 네. 예. 근데 지난주 10일에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가셨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예. 아버지 사망을 재조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타살 당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확신이라고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되죠. 그 아들 입장에서는 확신인 거죠. 아버님이 나하고 사우나를 한번 갔었는데, 아버님이,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재산을 좀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만두고 그분한테 재산 돌려줘야 되겠다. 예, 근데 뭐 재단 같은 걸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내가 중국에 90년대에 들어갔거든요. 예. 1990년도. 그러다 거기 이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와서 아버지한테 내 사업 자금 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근거를 보이시면서 이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널 줄 수는 없다. 지금은. 이거 다 끝나고 나거나 이럴 때 한다. 예.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좀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면 이제 VIP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 금고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90년대? 나중에 아버지가 누런 봉투 2개를 주셨어요. 예. 근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건데 이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동산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건물들을 다 가격대로 쭉 조사했어요. 예. 그런데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은 그럼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한 3,000억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돈으로 2,000억에서 3,000억. 네, 90년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VIP를 만들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갖다 VIP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나는 그분의 성함을 입에 갖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이라고 하죠, 뭐. 그러시죠, 예. 예. 그분 하는데 이게 한 1조가량 선거 자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한 1조가량 든대요. 1조를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예, 1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중이니까. 예. 이거 너한테는 지금 이거 내 돈, 내가 쓰려고 모은 돈도 아니니까 너한테 이렇게 재산 형식으로 나눠줄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무슨 순실이 다 이렇게 건물 해놨잖아요. 그거는 차명계좌 차원으로 해놓은 거다. 순실이 이름으로 된 거, 순득이 이름으로 된 건 그건 차명계좌 차원으로 해놓은 거다. 건물은.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임시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띄워보시면 아시지만. 임시가 뭡니까?
그 임선희. 엄마. 최순실 씨 엄마. 엄마의 친척들. 이런 쪽으로 그 친척의 또 친척들 막 이렇게 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신 목록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최태민 씨는 그렇게 박근혜 씨를 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아버지 말씀은 전두환 씨한테 그 군부한테 예. 전두환 씨한테 개인한테는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관 그 사람들은 수모를 좀 당했나 봐요. 삼천교육 때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근데 삼척교육대 가서 그 다른 사람들 범죄자처럼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예. 그리고 감금당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수모를 상당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란 사람에게 투자해서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분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93년도에 93년도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문민정부 실명제 뭐 이런 거. 그렇죠. 금융실명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세무조사를 또 한번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하. 조사를 받아서 근영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나가지고 이제 뭐 실명제도 되고 돈을 불리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줘야겠다 그분한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말을 아들한테 했는데 그 직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년 정도 됐죠. 10월 달이니까 5월 달 들어가니까 1년은 안 됐네요. 그래 이제 그 아버님이 뭐 무슨 생각이 그러셨는지 난 지금 모르겠는데 싸우는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부르더니 이거 가지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날 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게 어떤 거? 네. 부동산 서류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줬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데다 갖다 보관해 놓고 나는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지금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이 됐다는 사실 보면서는 어떠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오빠하고 동생 사이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괴물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때 이제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재산이 이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죠. 그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갑자기 궁금한데 아버지 최태민 씨가 김기춘 실장을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한 84년도인가 그때 제가 본 적이 있죠. 아버지 사무실에서. 아버지 사무실에서 김기춘 실장을. 최순실 씨는 몰랐을까요? 서로 몰랐을까요? 최순실, 김기춘은? 나도 아는데 어떻게 몰라요, 지가? 근데 나는 뭐 거기에 관여한 사람도 아닌데 거기 그 봉사단에 근화봉사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나는 사무실에 됐으니까 그분이 뭐 난 못 봤다, 난 넌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그 최태민 씨의 구국봉사단 단원이었다는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단장들 그분들이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확인해 줬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 아닌가요? 확실한 거군요. 우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는 일단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사이가 있을 수가. 지금 자기는 학생회장이었고 그분은 단장인데 모르겠네요. 근데 우수석은 청문회에서 우리 장모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에게는 총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은 그중 5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그런데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가 지난주 특검에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최태민 씨 사망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란 그런 요구를 하러 간 거죠. 최재석 씨는 최순실 자매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최재석 씨 만나보죠.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최태민 씨의 자식이 총 몇 명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들 셋에 딸 넷입니다. 나머지는 그때 호적에 이렇게 저렇게 올려준 사람들이고요. 그 최순실 씨하고는 한 집에 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어려서는 같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바로 했거든요, 제가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세요, 두 분이? 2살 차이 나요. 순둥이하고도 2살. 제가 중간이에요. 그럼 꽤 가깝게 지내셨겠어요, 어렸을 적에.
그럼요. 그러면 제가 뭐 호위무사였죠, 그 사람. 호위무사 역할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이제 저 어머니는 임선희 씨, 최순실 씨의 친모. 예. 그쪽으로 제가 호적이 이제 올라갔죠. 그렇게 된 거죠. 예.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애가 좀 영특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요? 아니, 공부를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건 전혀 아닌데. 우리 집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지내놓고는. 그럼 공부 쪽은 아닌데 영특하다는 건 어느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는 겁니까? 잔머리라든가 이런 거. 잔머리. 뭐 지어내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상상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임기응변이 능했군요, 그러니까. 능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랬던 이복 동생이